네, 3시 26분 4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양쪽 지수의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헤매고 코스닥 지수가 살짝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 역시도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오늘 거래상을 봤을 때도 유가증권 시장은 증인 10조가 약간 넘고요. 코스닥은 평소 대비로는 거래가 오히려 더 줄어 있습니다. 8조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6% 정도 밀려난 채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2610.04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17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고스란히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2600선 딱 터치를 하고 그래도 여기에서는 지지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하락의 브레이크가 일단은 좀 걸린 모습인데요. 앞으로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 어떨지 일단 불안한 출발 가운데서 대형주 좀 더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반면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잠잠합니다.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변동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약 7포인트 정도로 제한된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이어졌고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03%, 포인트로도 1포인트 채 안 되는 상승입니다. 888.2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3거래일 연속된 상승불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장에서는 상승이라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종목별로 흐름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는 특히나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톱10 가운데서 두 종목 오르는데요. LG화학과 기아 이 정도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도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금 마련을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 블록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초반부터 안 좋았죠. 현재 4.42% 하락한 46만 2천 원에 거래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쪽은 뚜렷하게 원인이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밀려날 뚜렷한 악재라든지 요인이 밝혀지지는 않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립니다. 3.5% 하락이고요. 11만 4,700원에 거래 마칠 채비하면서 동시호가 구간 이전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3.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도 좀 거리가 있죠. 삼성전자는 0.7% 정도 밀립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탑3 1, 2, 3위 봐드렸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잠잠합니다. 상승과 하락폭이 1% 안팎의 제한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 물론 뭐 파리 쪽에서 에어쇼 이슈도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 중심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에 영향을 받는 삼부토건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의 금강공업이나 다스코 이렇게 거푸집이나 알루미늄 폼 만드는 업체들 이쪽으로 건자재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상한가, 금강공업 2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재건 쪽으로 통신망도 다시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모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장도 뭔가 후텁지근합니다. 뚜렷한 방향도 없고요. 뭔가 보고 있으면 약간은 답답한 그런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주변국 흐름 보겠습니다. 주변국도 오늘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니케이 225 지수 보겠습니다. 한중일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네요.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일본 증시도 동반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 하락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33,388엔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가운데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 정도로 뭐 크게 이슈가 있었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너무 강하게 달려서 약간은 좀 주춤되는 모습 일본 증시 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동평균선의 훼손이라든지 추세 이탈 이런 움직임은 전혀 아니었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우리만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도 마이너스권. 중국은 마이너스권이기는 한데 사실 이번 주에 있을 LPR, 이 기준금리, 사실상의 기준금리죠. 사실상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집중해보는 관망 심리가 뚜렷했다. 이렇게 현재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권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약보합권입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 0.53% 하락하면서 3255.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0.3% 정도 밀리면서 그래도 상해보다는 조금은 나은 움직임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달러가 다시 강세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방향성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70원대 후반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변동폭 말씀드리면은 1277원에서 1283원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280원을 중심으로 해서 밴드가 형성되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가 체크해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로는 8원 60전 하락 지금 마감가가 10원이네요. 10원 상승했습니다. 10원 1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282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에 8원 정도 내줬었는데요. 다시금 되돌림 나타나고 1280원대 위로 재차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환율 동향까지 점검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수월하게 풀어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서 코스피는 내렸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러면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62%가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16포인트 빠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면 260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장 초반부터 좀 가파르게 쭉 밀린 이후에 가속도는 그나마 좀 줄여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권에서 계속 머물렀고 2시 구간에 2600포인트까지 정확히 터치를 해줬죠. 2600선을 깨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결국 종가상으로 2600선 지켜줬고 2610포인트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폭이 더 컸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3,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이 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은 4,2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일단 상승 업종보다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볼까요?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음식료품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식품 관련된 종목들 약세 보인 종목이 워낙 좀 많았으니까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음식료품 업종이 거의 3%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투톱의 약세 속에 전기전자 1.59% 내려갔죠. LG에너지솔루션 도 약세 보인 영향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의료증민 업종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등락률 하위 최상단에 위치하는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보험업종이 1.12% 내렸고 서비스가 0.8%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좋았던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뚜렷하게 건설 업종이었습니다. 이쪽은 3.63%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크라 재건주의 강세 속에 업종 지수가 명확하게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운송 장비 쪽도 좋았습니다. 1.21% 상승 마감이 됐죠. 여기 속한 방산주들의 급등 속에 영향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기기업종이 0.9% 대 화학업종 0.85% 상승 마감됐고 비금속 광물도 0.4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약세의 주된 원인이 바로 시총 최상위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톱,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모두 약세를 보였죠. 반도체부터 먼저 보시면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8% 내리면서 71,2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SK하이닉스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죠. 3.45% 내렸습니다. 114,8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쪽에서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 이런 소식과 함께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종가상으로 4.59%가 내려갔죠. 56만 1,000원까지 빠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면에 LG화학은 오히려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LG화학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장 종가는 75만 2,000원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약세 마감이 됐죠. 이쪽에서는 1% 넘게 내려갔습니다. 71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오늘 결과적으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고 포스코 퓨처엠은 강보합권에서 38만 3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게 인터넷주들 뚜렷하게 약세 마감이 됐죠. 종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시총순위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2% 가까이 약세로 19만 8,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카카오도 2%가량 나란히 내렸죠. 5만 2,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2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를 앞두고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강세가 코스피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선두에 서 있는 종목은 삼부토건이었습니다.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고요. 장 종료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았죠. 3,800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줬고 이 밖에도 기존 재건주로 움직임 나왔던 종목들 일제히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국보가 11% 올렸고요. 웰바이오텍과 다스코 나란히 10% 가까이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 DYD도 26%대 수직 상승하면서 거의 2,000원대 부근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금강공업을 비롯해서 이 중소형 건설과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모듈러 주택 요청 가능성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금강공업이 24% 급등을 보여줬고요. 7,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룡건설과 범양건영, 일성건설 같은 중소형 건설주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10% 안팎의 강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이 22%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종가 1,450원까지 도달했고요. 자, 그리고 SY의 경우에도 요즘 들어서는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오늘장도 14% 뚜렷하게 올려주면서 5,3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주들 움직임 더 보겠습니다. 이 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요새 두각을 드러냈던 이 다산네트워크스가 오늘장은 다소 좀 잠잠했던 모습이었죠. 자, 이런 가운데서 RBK그룹이라는 종목이 통신망 구축 참여와 관련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쪽도 상한가까지 직행했죠. 1948원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부터 해서 지난 전거래일에 이어서 철도 관련주들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현대로템, 대하TI 그리고 푸른기술 같은 종목이 나란히 강세 이어졌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방산 관련해서도 오늘장 이슈가 있었죠. 자, 그래서 10% 넘게 뚜렷하게 올리면서 37,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대하TI, 푸른기술 모두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건설의 기대감도 나오면서 특히 오르비텍 같은 원전 관련된 종목 최근 들어선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르비텍이 오늘 6% 넘게 올리면서 5,5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퍼스텍, 지뢰 제거 관련해서 퍼스텍도 좋았습니다. 역시 방산주들 움직임에 영향을 한데 받는 모습, 퍼스텍은 6.6% 올리면서 5,000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베트남 순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방산 수출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도 한몫을 해주면서 주가가 거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17% 주가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3만 7,300원까지 도달했고요. 이 밖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세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시스템도 그리고 하나지주사도 6% 이렇게 주가 크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강세 보였던 방산주들 여러 대 있죠. 한국항공우주가 6%대 강세 마감되면서 57,300원까지 올라갔고요. LIG 넥슨도 4%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에서 스페코 같은 종목도 11%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4,525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사흘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0.07%, 하지만 상승 탄력 크게 있지 않았고요. 하락을 겨우 면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포인트로는 1포인트의 채 미치지 못한 정도의 상승 탄력 보였고, 종가는 888.6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이 코스닥은 이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가나 싶었는데요. 10시 구간에 고점이 889포인트 만들고 약간 좀 내려왔죠. 자, 그리고 2시쯤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 부근까지 다시금 끌어올려주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88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수급이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의 기운이 좀 느껴졌지만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결국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외국인 2천억 원 이상 팔았고요. 기관도 117억 원 정도 매도가 좀 더 많았습니다만 개인이 뚜렷하게 사들였죠. 개인이 2,3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소폭이지만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에서는 TV가 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가 가겠지만 LNF가 내려갔죠. 에코프로가 오늘장 4% 상승으로 77만 2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 비임은 유의미한 변동폭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LNF가 3% 뚜렷하게 내려가면서 25만 6,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유사하게 좀 방향이 나뉘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셀트리온 형제들이 약세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1.6%,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뚜렷하게 약세를 보여주면서 2% 넘게 내려갔죠. 이런 가운데 있는 HLB도 3% 넘게 내려가면서 32,800원에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일단 최근 액면 분할 소식으로 급등했던 케어젤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도 1.7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은 이 호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올리면서 오늘 장 막판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해갔죠. 고점을 더 높여갔습니다. 종가상으로도 5.5% 올리면서 정확히 46,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게임주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리고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 HSP가 뚜렷하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 3.5% 빠지면서 36,8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반도체 종목 HPSP도 3% 넘게 내렸습니다. 35,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식품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말씀드릴 거는 거래소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만 시간 배분상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관련주들, 일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우려감에 따라서 강세가 나왔던 소금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먼저 샘표식품이 52주 신고가 장중에 찍었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쭉 빠지게 되면서 샘표식품과 샘표 모두 하락 전환이 됐고요. 낙폭을 더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샘표가 7.5% 내려가면서 73,000원에 거래 마쳤고, 샘표 식품도 4%대 약세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이 밖에 신송홀딩스나 인산가 등 기타 이 소금 관련된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모두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신송홀딩스 5% 빠졌고요. 인산가 7%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3,2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죠. 라면주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가격 인하 권고에 약세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추 부총리가 국제 밀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라면 관련된 종목들, 이 삼양식품부터 농심, 오뚜기까지 뚜렷하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이슈 있는 종목 위주로 몇몇 종목만 눈에 띄었는데요. 그 종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LS부터 보시면요. 2차전지 전구체 사업 진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음봉 마감이 됐죠. LS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EM플랫은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이 채택한 건식 전극 공정 개발을 위해서 미국 자동차사와
개발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만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감이 됐죠. 이렇게 보합해서 197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애경케미칼, 전기차 경량화 관련해서 요새 주가가 급등세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또 됩니다. 종가상으로도 13%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이 밖에 PJ메탈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소식에 10% 넘게 주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비트로셀이 2차전지 핵심 소재죠. 리튬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오늘 주가 10% 넘게 올리면서 21,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